네, 조금 전 JB타임즈 시간에도 짚어드렸는데요.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안, 여야가 대치 끝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를 했었는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어제 이걸 재논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윤호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일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재논의 결정에 대해서 좀 평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재논의라고 하는 것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엄연히 지난 주말에 합의했던 일이고요. 그것은 국민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일개 장관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의 뭐 전화 지시 한 통화로 이렇게 이 공당의 입장이 돌변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합의 파기하면 전국이 경색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했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면 파기를 하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한동훈 후보자의 전화 지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렇게 지금 단정적 표현을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바로 전화 한 통화 받고 나서 당 대표가 여야 합의가 잘못됐다는 반대 입장을 피력을 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첫 회의가 어제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중재 의장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재논의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자는 단독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과의 논의 끝에 그런 어떤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 방법은 그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저희가 어떻게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 법무장관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장관 후보자일 뿐인 한동훈 후보자의 힘이 정말 크구나. 이 소통령이라더니 정말 국민의힘을 지배할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민주당은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철회하는 걸로 결론을 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정당과 이 국회를 운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요. 이 의장이 하시겠다는 그 법안은 합의된 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 일부 의원들은 중재안이 아니라 애초에 원안을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의 협력을 얻기 어렵겠죠. 그냥 이제 중재안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면 그 원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중재안 처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좀 공감을 표했고 이제 정리가 된 겁니까 내부적으로? 물론 각자의 입장은 뭐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당의 당론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고 의원총회를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민주당이 이제 어제부로 이제 중재안 처리하기로 이제 그 가닥을 잡았는데, 그러면 그 뒤에 박병석 의장이 그러면 본회의를 이제 열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혹시 언질이 있었습니까? 그 뒤에?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 사이에 논의가 한 차례 있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런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오늘 아마 오전 중에 있겠죠. 오늘 오전 중으로?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자간담회나 JTBC 인터뷰에서 이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 피력하신 거 보셨죠? 네, 위원장님도. 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또 수사권과
이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주장해온 분들 생각에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네. 이 그 6대 범죄 중에 4대 범죄를 넘기고, 네. 2대 범죄,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패 수사와 공직, 그 경제 범죄 두 가지. 네, 경제 범죄를 남겨놓는 것은 나름대로 뭐 합리적이긴 합니다. 이게 그 수사가 핵심이기 때문에 네. 좀 시간을 갖고 이 수사기관이 설립이 되면 넘기자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뭐 합리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공직자 범죄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또 선거 범죄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 범죄는 4급 이하 중하위 공직자에 대한 그렇죠. 수사고요. 예. 이 3급 이상은 또 정치인이라든가 또 검사, 판사 이런 영역은 지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거사범은 이미 90% 이상이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위원장님께서 한동훈 후보자를 두고 소통령이라고 뭔가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한번 그럼 네네.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 임명장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네네. 민주당이 이 중재안을 그 처리를 해서 입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후 실무 작업을 한동훈 법무장관이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혹시 이 과정에서 네네. 법안 취지가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또 일각의 어떤 뭐 전망이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네. 저는 뭐 한동훈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은 아직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았고 네. 수많은 이 문제점들이 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장관 후보자 중에 몇몇 분들은 지명이 철회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누가 임명한 사람이든 간에 네. 이 국회가 정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그 부처를 운영해야 되고 네. 또 법무장관이라면 네. 범죄 수사와 또 이 인권 보호, 또 정의 수호 이런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장관 임명장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지명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 입장에서는 뭐 인준 표결 대상도 아니고 임명장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총리 후보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이 한덕수 총리가 총리 후보자로서 장관들을 추천했거든요. 네네. 장관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제대로 검증을 하고 추천했는가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책임 총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네. 사실상 시작에서부터 허수아비 총리가 된 것이 아니냐. 과연 내각을 통할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문제에서부터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한덕수 총리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한덕수 총리는 인사청문회장에 나와서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한테 빨리 가서 문제 있는 장관 후보들을 교체해달라 이렇게 건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십니까? 저희 뭐 인사청문회는 해봐야죠. 네.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입장을 정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인사청문회는 뭐 사실상 파행으로 끝났고 오늘 이게 지금 제대로 열린다는 보장이 있나요? 지금 한덕수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주요 자료에 대해서는 다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를 들어서 정의당과 함께
이 불참을 했거든요. 예. 인사청문회가 이 원만하게 열리기 위해서는 자료 협조도 하고 이 그 제대로 국민 앞에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지방선거 공천 문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서울시장 이게 지금 뭐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돌고 돌아 원점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좀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이 일련의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좀 갈피를 못 잡았던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당 지도부는 일관되게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이 찾아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한 것이죠. 이 성과는 뭐 충분치 않습니다만 이 그 지금 이제 세 분의 후보자들이 경선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이 그 경쟁력 있는 후보 또 당의 그 에너지를 모아낼 수 있는 후보를 이 선정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고문이나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아무튼 이 당의 어떤 뭔가 부름에 호응을 하지 않았는데 좀 섭섭하십니까, 위원장님? 뭐 섭섭할 뜻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 좀 아쉬운 점은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개파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또 일부 후보들은 뭐 어떤 특정 계파를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해서 오히려 억측을 낳았는데요. 사실 우리 당에 계파가 있다면 사실 이 서울시장 경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계파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 말씀은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현재까지는 계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친소 관계라든가 특정 유력 정치인과의 친소 관계는 있을 수 있어도 이 계파에 의해서 당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다뤄 나가면서 저희는 최대한 계파 정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경계심을 가지고 이 공천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그 경기지사 후보로는 김동연 후보가 이제 그 결정이 됐던데요. 경기지사 선거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충분히 그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당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여당이 될 국민의힘 후보와 비교해 봐도 분명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국정 운영의 경험도 가지고 있고 또 경제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 지자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소국가라고 할 정도로 복잡한 이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그런 그 1,300만 이 도민이 선택할 도지사 후보는 당연히 우리 당의 김동연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러면? 네, 현 서울시장이 지난 1년 동안 보궐선거 당선되고 나서 사실상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재선해달라는 요구를 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경선을 통해서 결정될 후보를 통해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이 지방 정책, 서울에 대한 기본 정책을 가지고 이 서울 시민들께 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인데요. 저희는 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그리고 이 기후 변화 또 그 인구 위기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서울시의 그 지방자치 이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비대위에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이걸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 이어서 위원장님도 이제 평등법이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지금 그 차별금지법 제정하기로 당 차원에서 지금 결정을 본 겁니까?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당론 확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2004년도에 이 그 총선 공약으로 저희가 처음 내놨고 2007년도인가요? 2007년도에 이 법안 논의를 했던 바 있는데요. 그 이후로 법안은 제출됐어도 국회에 상임위에 상정돼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제 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기본 정신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 헌법 정신에도 불구하고 평등법 논의가 이렇게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동은 걸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님?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걸어야 한다. 근데 걸면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처리는 어렵고 일단 시동을 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우선 저희가 상임위에 상정도 안 돼 있고 제정법인데 청문회도 공청회도 전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시작이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